손흥민이 소속된 LAFC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의 분위기도 역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전 패배 이후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이 승리 가뭄에 빠져버린 LAFC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축구는 미드필더로 쓰는 게 진짜 똥꼬집이다.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밴쿠버 시절의 악몽이 떠오른다. 그때부터 지금도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은 발전이 없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원하는 게 점유율 축구라고 하지 않았어? 그가 말한 점유율 축구가 20%로 만족하는 거였나?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슈팅은 한 개도 없었다. 진짜 최악의 경기력이었어. 손흥민과 부안가 사이에 번뜩이던 플레이가 이제 자취를 감췄다. 그 좋았던 호흡이 어떻게 된 거지? 도스 산토스가 LAFC를 망치고 있다. 요리스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잘렸을 거야. MLS가 개막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니가 골을 못 넣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LAFC 선수들은 아직도 멕시코 원정의 후유증을 다 이겨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부안가의 몸이 엄청 무거워 보여. 이 경기를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기였다. 홈에서 이딴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미네소타전은 무조건 지겠네. 전혀 기대가 안 된다. 요리스가 아니었으면 0대3으로 졌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손흥민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경기를 이기려는 전략이 하나도 안 보인다. 진지하게 도스 산토스 감독을 쳐내야 할 때다. 왜 오르다즈를 쓰지 않는 거지? 오르다즈와 소니의 스위칭 플레이는 엄청 위협적이었잖아.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어도 전술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2026년 최악의 경기다. 홈팬들 앞에서 선수들은 어떤 투지나 창의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왜 이렇게 선수들이 매가리가 없어 보이지? 멕시코 갔다 와서 고산병이라도 걸린 거야? 이 팀은 후방 빌드업 능력이 전혀 없다. 감독이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네. 혹시 다들 술 먹고 경기하는 건 아니지? 패스도 엉망이고 볼 점유율은 더 엉망이다. 내가 체룬돌로를 그리워할 줄은 몰랐다. 적어도 그는 손흥민과 부안가를 쓰는 방법을 알았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건 홈경기라고. 장악력이라는 걸 좀 보여줘. 등등. LAFC의 경기력을 혹평하며 도스 산토스 감독을 거세게 비판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죠. 포틀랜드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4경기 연속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린 LAFC와 도스 산토스 감독. 결국 시즌 개막 이후 처음으로 파워랭킹 1위에서 3계단이나 떨어지는 수모까지 당했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 선발로 나온 9경기에서 9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득점력을 사라지게 만든 기적의 전술에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MLS 수준의 팀에서 감독을 맡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오랜 기간 지도자를 했다면서 경험이 많은 감독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 코치 생활을 시작해서 2018년에야 드디어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감독으로 부임했죠. 3년 계약을 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의 승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해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고 이후 LAFC의 수석 코치로 들어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경험은 딱 한 번, 그것도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경험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체룬돌로 감독이 사임한 이후에도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올 거라는 예상은 없었고 외부에서 훌륭한 감독을 데려올 거라는 기대가 LAFC 팬들 사이에서는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도스 산토스 당시 수석 코치가 내부 승진으로 감독이 된 게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이 이런 상황을 과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이 LAFC로 이적을 했던 당시 감독은 2022년에 MLS컵 최종 우승을 시켰던 체룬돌로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이적을 결심했을 때 이미 체룬돌로 감독은 시즌 후에 팀을 떠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마도 LAFC 구단 측은 앞으로의 비전이 더욱 크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설득했겠죠. 그러나 과연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이 기대했던 거대한 비전에 걸맞는 감독인지는 의문입니다. 단적으로 손흥민의 득점력 변화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게 곧바로 증명되는데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득점왕 2위였던 부안가의 득점력도 급전직한 걸 보면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손흥민 입장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 누군지 알기나 했을까 의심이 됩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서 겪었던 감독들은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같은 명장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엔지 감독조차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우승을 해봤던 우승 DNA가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약 20년 동안의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감독으로 우승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는 무능한 감독이죠. 이 정도면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도스 산토스 감독에 대한 실망은 물론이고 이런 감독을 선임한 구단 측에도 실망했을 겁니다. 그냥 수석 코치 입장에서 봤던 체른돌로 감독의 전술 그대로 썼어도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시즌 시작 전부터 인터뷰를 통해 쏟아낸 말들을 지금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하겠다. 손흥민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축구를 하겠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겠다. 이 모든 것은 도스 산토스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팬들을 향해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LAFC의 홈에서 펼쳐진 콜로라도전에서 이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전반전 동안 점유율 20%라는 충격적인 수치로 LAFC의 홈에서조차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손흥민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손흥민의 포지션을 미드필더로 바꾸면서까지 전적으로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핵심 선수는 최대 60분만 기용하고 휴식을 준다며 손흥민을 후반 60분에 뺄 것처럼 말했는데 결국 손흥민은 후반 77분까지 뛰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뛰고도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슈팅을 단 한 개도 시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최악의 경기라고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의 자세한 스탯을 보면 더욱 경악스러운데 77분 동안 손흥민의 볼터치는 단 18회로 같은 시간 동안 골키퍼인 요리스의 터치보다 2회가 적은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치맵을 보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인 손흥민을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건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데요. 결국 팬들 사이에서는 도스 산토스 감독을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손흥민이 LAFC를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감돌고 있는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미국 현지의 중계 카메라는 경기 도중 LAFC의 단장을 계속 비춰주면서 도스 산토스 감독의 거취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구단 창단 이후 홈에서 콜로라도와의 맞대결을 전승으로 유지했던 LAFC가 이번에 사상 최초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을 잃어버린 상황. 이런 경기력으로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LAFC의 엄청난 흥행과 수익을 함께 안겨준 손흥민의 최우선 목적은 우승이라는 것을 구단 수뇌부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단이 손흥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너진다면 손흥민이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죠. 최근 LAFC의 공식 영상에서 손흥민의 스피드가 전성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게 확인된 이상 손흥민은 여전히 유럽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강등 위기에 놓인 토트넘 팬들이 간절하게 손흥민의 복귀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보니 월드컵 이후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팀을 살릴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구단 측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찾아서 데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